오늘은 연평균 수익률 29.2%를 기록한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투자 노하우를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터 린치의 인터뷰 영상을 먼저 짧게 보겠습니다. And first of all, they try and predict the stock market. That is a total waste of time. No one can predict the stock market. They try to predict interest rates. I mean, if anybody would predict interest rates right 3 times in a row, they'd be a billionaire. And history is the important thing you learn from. What you learn from history is the market goes down. It's been 93 years a century. This is easy to do. The market's had 50 declines of 10% or more. So 50 declines in 93 years. About once every 2 years, the market falls 10%. We call that a correction. Of those 50 declines, 15 have been 25% or more. That's known as a bear market. We've had 15 declines in 93 years. So every 6 years, the market's going to have a 25% decline. That's all you need to know. You need to know the market's going to go down sometime. If you're not ready for that, you shouldn't own stocks. And it's good when it happens. If you like a stock at 14 and it goes to 6, that's great. So you take advantage of these declines. They're going to happen. No one knows when they're going to happen. 피터 린치는 하락장은 반드시 오며 하락장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 29.2%는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3배 곱한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S&P 500 등의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투자가는 피터 린치와 워런 버핏 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설의 투자가 피터 린치의 명저 이기는 투자에 나오는 책의 내용 중 반드시 투자에 도움이 되는 피터 린치의 종목 발굴 노하우와 다양한 주식 투자 전략들을 공유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간이 되신다면 책을 직접 구매해서 꼭 읽어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첫째, 꾸준한 장기 투자의 힘.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익을 거두게 된다고 피터 린치는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시간 계획에 따라 투자를 한다면 주가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고민하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고 주식을 충동적으로 샀다가 충동적으로 팔아 손해를 볼 위험도 없습니다. 퇴직연금 같이 매월 일정 금액씩 자동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델리티의 기술 분석팀에 의뢰해 수익을 계산해 본 결과 일정한 계획으로 정기적으로 투자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은 꼭 끝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누군가는 진부한 내용으로 치부해서 넘겨버리지만 이 내용을 곱씹고 깨달음을 얻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투자 인생을 바꾸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1000를 투자하고 이후 52년간 그대로 놓아두면 33만 3,793달러가 됩니다. 무려 300배의 자산이 증식되는 것입니다. 만약 앞의 케이스인 S&P 500 지수에 $1000를 투자한 것에 추가로
매년 1월 2일에 $1,000씩을 추가 납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52년간 총 $52,000를 투자하고 52년 후 무려 $355만 4,227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식시장이 10% 이상 떨어졌을 때 이런 경우는 실제 52년 중 31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하락 시기에 용기를 내서 $1,000씩을 더 투자했다면 52년간 총 $83,000를 투자하고 무려 $629만 5,000를 얻게 됩니다. 결론은 어떤 경우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은 정말 쉽고 머리로는 이해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을 못합니다. 내가 산 주식은 더 떨어질 것 같고 남들의 주식은 급등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빠르게 부자가 되는 투자는 반드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급하게 투자해서 잘 되는 경우를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투기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은 투자자의 길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주가 하락을 두려워하며 주식을 팔고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산다면 추가적인 수익이 따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과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은 매년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본인의 의지력이 없다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입니다. 오랜 투자를 통해 내린 결론은 최적의 투자 시점을 연구해 주가가 오를 것이란 확신이 들 때 시장에 들어가고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시장에 빠져나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경제와 시장 상황에 무심한 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신념. 최고로 좋은 펀드를 골라 투자했다고 해도 신념이 없다면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일 때 주가가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펀드를 환매하게 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조차도 하락장을 예측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실제 피터 린치는 하락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대폭락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40번의 약세장을 경험했다. 만약 내가 이 중 39번의 약세장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다면 훗날 분명히 무척 후회했을 것이다. 아무리 끔찍한 폭락이라 해도 주가는 결국 회복된다.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며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미네소타주의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에 바깥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 해도 호들갑 떨지 않을 것이다. 그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눈이 오면 길가에 모래를 뿌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릴 것이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증시의 하락을 미네소타주의 추운 날씨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가 하락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던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는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50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증시가 만약 33%나 급락했다면 이는 14번째 반복된 하락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1, 2년 안에 증시는 다시 정고점을 돌파해 꾸준히 상승할 뿐입니다. 오히려 급격한 급락은 최고의 매수 찬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종목 찾기. 피터 린치의 책에는 실제 피터 린치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피터 린치는 새로 투자할 기업을 찾기 위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데 특히 벌링턴 쇼핑몰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벌링턴 쇼핑몰은 규모가 아주 크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을 탐색하는데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뜨는 기업과 쇠락하는 기업, 부진에서 벗어나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기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벌링턴 쇼핑몰입니다. 실제 피터 린치는 증권중개인의 조언을 믿는 것과 경제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보다도 투자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쇼핑몰을 둘러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합니다. 피터 린치의 3명의 딸은 쇼핑을 정말 좋아했는데 딸들의 뛰어난 조언 덕분에 투자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 번 투자에 성공한 일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바디샵인데 딸들과 바디샵 매장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바디샵이 어떤 회사인지 본인은 몰랐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 후 바디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바디샵이 3가지 이유 때문에 큰 성공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 바디샵은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알로에베라, 코코아 버터 등의
천연 연료로 만든 화장품이며 원료 생산에서부터 제품 사용 후 버려지는 용기 처리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할인점에서 팔리는 샴푸와 로션보다는 비싸지만 전문점이나 백화점에서 팔리는 제품들보다는 저렴한 가격 틈새를 파고들었다는 것. 셋째는 바디샵의 매장 확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뽑았습니다. 이는 분명 매장 확장 시 큰 성공을 해낼 거라는 명확한 근거였습니다. 이 당시 국민 1인당 바디샵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총 92개의 바디샵 매장이 있었는데 일본과 독일에는 바디샵이 단 한 개씩밖에 없었고 미국에는 70개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캐나다에서 바디샵 매장 92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미국에는 최소한 920개의 매장이 확장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피터 린치는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터 린치의 예상은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결국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매장 확장 사례를 공부해서 비슷하게 투자에 적용하면 분명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느 날 피터 린치의 가족끼리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때 앤이라는 딸이 클리얼리 캐네디언은 상장회사인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자신의 가족 모두가 이 새로운 탄산음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집 냉장고에 해당 음료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상장 후 3달러에서 무려 26.75달러로 1년 만에 9배가 올라버렸습니다. 우리도 피터 린치처럼 생활하는 부분에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으니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 피터 린치는 항상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5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지난 40년간의 주식 투자 경험과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배웠던 교훈은 5개의 성장주에 투자하면 3개는 기대했던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하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실망스럽고 마지막 하나는 상상 이상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려 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조차도 어떤 기업이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어떤 기업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분산 투자를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펀드를 운영하는 13명의 매니저를 최종 선발했습니다. 그 구성은
가치펀드 매니저 1명, 안전성장펀드 매니저 2명, 재료보유주 펀드 매니저 2명, 일반 주식형 펀드 매니저 3명, 소형 성장 펀드 매니저 1명,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올린 기업에만 투자하는 고배당 펀드 매니저 1명, 전환사채 펀드 매니저 3명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매니저들로 팀을 구성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년 한두 명의 매니저가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매니저들이 각기 강점을 지닌 상황에 맞춰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올려준다면 다른 펀드의 평범한 수익률을 보완하면서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가 시장 평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전략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6등분해서 6분의 5는 앞에 언급한 5개 종류의 펀드에 각각 분산 투자하고 나머지 6분의 1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유틸리티 펀드나 고배당 펀드에 투자하면 됩니다. 다섯째, 6개월 정기 점검. 피터 린치는 신중하게 고른 종목들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어도 6개월마다 점검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주기적 정기 점검 시 우선 다음 2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 주식은 이익과 비교할 때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인가? 둘째, 이 기업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다음 3가지 중 1가지 결론을 얻을 것입니다. 첫째, 투자 시점보다 상황이 더 좋아진 경우. 이 경우에는 투자의 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투자 시점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경우. 이 경우엔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상황에 변함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엔 투자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 주식을 팔고 더 매력적인 다른 기업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한 기업의 가장 최근 분기보고서를 읽고 대부분의 기업에 직접 전화를 하여 기업의 상황 등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15년 이상을 주식 투자를 해왔었고, 제가 투자한 주식 IR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투자 힌트를 얻은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직접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물어보던 중에 모르던 호재를 알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식 IR 담당자는 직접적인 실적과 상세적인 프로젝트 현황을 완벽하게 공유할 수는 없지만 통화를 길게 하다 보면 조금의 힌트와 뉘앙스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도 귀찮고 바빠서 못 하시겠다면 차라리 특정 종목보다는 ETF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연평균 수익률 29.2%의 전설 피터 린치의 투자 노하우를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